트럼프는 중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네. 중국이 망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망한다라고 말은 안 했어요. 망하게 트럼프는 망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중국이 망할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할 텐데. 자, 여러분, 저희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요 이제 컨텐츠는 미국이 지금 뭐 미국이라고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해서 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죠.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고요.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문장 하나를 던져주셨던 게, 트럼프는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망하게 할 것이다. 무슨 이런 무시무시야. 중국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말은 안 근데 됐어요. 어쨌든 그 망하게 하기 위해서 숨통을 막 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숨통이 조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트럼프 1기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거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트럼프 1기 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물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일단 다 필요 없고 다 때려. 다 때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건, 트럼프는 결국은 감세를 하고 싶어 하고 결국 미국을 위대하고 싶어 하는데 돈은 없다. 그럼 그 돈을 미국 국민에게 받지 않고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나눠서 내가 받겠다. 그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 관세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네. 시장의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글로벌 대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는 미국은 좋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글로벌 국가는 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럼 글로벌 국가가 다 망하고 나면 뭐 미국이라도 버틸 수는 없겠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글로벌 대공황이 온다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먼저 때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어떤 거? 이거는 트럼프가 말은 어쨌든 보편적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관세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외교 안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결국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를, 뭐 중국도 어차피 관세를 했지만 캐나다랑 멕시코를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단은 때렸잖아요. 근데 다들 아실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이제 1기 때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관세를 매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멕시코의 이 GDP가 6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이든은 반사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된 거예요. 근데 바이든은 이걸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여전히 많이 팔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말은 했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멕시코를 막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중국이에요. 마약도. 왜냐하면 펜타닐에 대한 부분 또 생산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멕시코 쪽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니까 결국 멕시코를 막는 건 중국을 막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 문을 막겠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든 건 캐나다거든요. 캐나다를 굳이 그럼 왜 했을까? 캐나다도 뭐 마약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뭐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계속 그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도 계속 긁었잖아요. 네. 51번째 주로 오라고 하고. 네.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흔히 말 바이든 정부 때 멕시코처럼 캐나다도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는 건 아니고요. 품목별로 보면 늘어난 건 에너지이거든요. 에너지. 근데 그때 에너지 쪽은 또 적게 했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 가격이 늘었는데, 이거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 그 이후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러우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흔히 말하는 그 금액이 상승한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 물품이나 물량이 교역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때렸을까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캐나다의 집권당을 때리려고 하는구나. 집권당이 무슨 성격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그게 나왔잖아요. 캐나다 정보국이 그러니까 그 캐나다의 주요 지금 집권당이, 그러니까
트리도 총재가 이끌고 있는 집권당이 다 이제 중국 정부의 흔히 말하는 로비를 받았잖아요. 그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친중 성향의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친중 성향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냥 중국 그리고 그 친구들 네. 같이 일했던 애들 너네들 다 처단.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트리도 총리의 정부를 흔히 말하는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도 괜찮을 거라 우리는 왜 괜찮을 거라 생각하냐면 우리도 근데 중국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건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는 우리는 사실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좋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1년 차 때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 때 다 좋을 때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제일 막판에 팬데믹 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 앞뒤 차 끝나고 나면 그때는 3년 내리내렸어요. 폭삭 네. 완전 무너졌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는 안 좋았다. 왜? 관세를 매기니까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는 또 중국장 익스포저도 큰 나라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안 좋았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트럼프 1기 때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야? 이번에 저는 이 관세 전쟁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기 때도 똑같은 패권 전쟁이었어요. 근데 1기 때 없었던 조금 더 명확해진 패권이 하나 생겼어요. 뭐죠? 그 AI. 지금 현재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AI예요. 그러니까 원래 AI가 그 전까지는 그쵸. 미국 내 기업들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중국과 미국의 네. 싸움이 됐어요. 명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그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두루뭉술하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기술 패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뭐 중국을 때려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다 있었지만 명확한 건 없었어요. 클라우드도 사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거지 그전에는 막 그런 게 사람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명확한 건 딱 하나는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중에 5G. 5G. 예, 그래서 화웨이 장비 다 걷어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 다른 주가들 다 안 갔는데 예, 날라갔죠. 5G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선명성이 있는 건 AI예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을 규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AI의 패권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면 그러면 이 4개 국가가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예,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인도. 아 이거 반도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다. 대만이랑 인도, 아니, 대만, 일본, 우리나라는 AI 하드웨어 밸류 체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우방국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AI 패권을 미국에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인도는 이번에 관세 내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인도는 뭐냐? 인도는 AI 소프트웨어의 핵심이에요. 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AI 그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인도가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 대부분의 거기 이제 연구 엔지니어들이 다 인도 사람. 예,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관련 부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는 인도가 핵심이고요. 하드웨어적인 핵심은 결국 밸류체인의 핵심은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국가를 우방국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 이 중국과의 AI 전쟁에서 이익이 어렵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일본, 인도, 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샘 얼트먼이랑 네. 손정희 회장이 왔잖아요. 네. 그들은 이제 스타게이트 멤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딥씻고 오자마자 트럼프가 네. 불러가지고 야 한국 갔다 갔다 일본 와. 갔다 찍고 와. 대만 찍고 또 빨리 와 빨리 돌아 가서 순방해 네. 너네 사람으로 만들어 이럴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럴 수도 또 있죠. 네.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네요. 지금 관세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중국을 옥죄고 싶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옥죄기 위한 속에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편을 확실하게 와. 어정쩡하게 중립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편을 서. 그럼 우리 확실하게 제대로 해줄게. 근데 만약에 우리 편 안 와? 그럼 이렇게 때릴 거야.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떼졌을 때 우리나라랑 이런 국가들이 어떤 추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물론 제 내피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 생각이 맞다면 다음
강력하게 때릴 관세 국가는 저는 유럽이라고 봅니다. 유럽이요? 예, 유럽. 왜 유럽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럽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관련 이슈를 계속 때렸잖아요. 좀 때리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유럽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의 현 집권당이 또 친미주의지 않아요. 또 중국이랑 네, 친해요? 그쪽이라 좀 그렇죠. 최근에 머스크가 그런 행동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 독일의 그 ADF 당이죠. 그러니까 뭐 극우당이라는 그쪽을 막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3인당 같은 경우가 친중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중국이랑 손잡아 중국이랑 친해? 그럼 우리는 때릴 거야. 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죠. 너희 우리 반독점 우리 기업들 지금 괴롭혀? 그럼 나도 너 괴롭힐 거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관세를 좀 매겨서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기를 좀 안 좋게 해서 결국은 유럽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집권했는데 너희 경기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선거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빅피처구나. 네. 이게 관세란 하나 키워드를 가지고 다 중국을 흔들려고 하는 네. 모든 것들을 다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군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유럽이 힘들어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 쪽에서 유럽에 수출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중국이랑 또 교역량이 둘이 서로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의 경기가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을 제가 보기엔 좀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 관세의 핵심은 중국과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거기서 우방국으로 땡겨오기 위해서 인도라든지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조금 유화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 코스피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근데 지금 우리는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 없어요. 모르고. 예.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근데 그 정권이 만약 친중 성향의 정책을 펴면 그러면 국내 주식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트럼프 일기 때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때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그 상관이 없는데 막 그 바뀐 정권도 사실 뭐 좀 미국에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쓴 거다. 아니면 정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뭐 안 바뀌면 뭐 어쨌든 미국이 좀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죠. 이런 정책을 계속 쓴다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좀 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어설픈 중립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의 교역량도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중간에서 새우등 신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더 힘들 것 같은 게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 등질 수도 없는데 미국은 자기네 편 아니면은 너무 힘들게 할 것 같고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은 해야 돼요.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아니 그런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제가 보기엔 어설픈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중국 편 들어야 돼, 미국 편 들어야 돼. 그거는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 머리 아프네. 네, 그 스탠스를 보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의 스탠스가 좀 친중 성향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은 투자는 줄이고 미국 주식 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좀 친미 성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핵심은 AI 관련 기업들은 힘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의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또 투자는 좀 늘리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친미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 쪽이랑 손을 잡아요. 그럼 과거에 또 중국 그 사드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것도 8년 전과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중 수출의 그러니까 흑자국이었어요. 그 지금 적자국이에요. 아, 참고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줘요. 그래요? 우리나라 자동차 사주나요? 아, 우리나라 자동차 그거 없죠. 예. 뭐. 우리나라 TV 사주나요? 화장품도 잘 안 사죠. 우리나라 휴대폰 사줘요? 안 사준다고요. 우리가 수출하는 그 물량 자체는 많지만 네. 그렇게 뭐 퀄리티가 좋은 수출은 아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말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지 않냐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간재도 수입을 거의 안 해요. 반도체를 제하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물며 반도체도 이제 레거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그때 8년 전에 비해서는 중국의 사드 관련 이슈를 해도 그만큼 큰 피해는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 쪽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어려워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러니까 흑자를 가장 많이 본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미국 쪽에 조금 더 스탠스를 취하는 게 뭐 우리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저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지금 미국과 네. 중국 사이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역할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뭔가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하실까 싶어가지고 대체 그 이번에도 그 반독점 관련한 네. 얘기 나왔을 때 구글이랑 엔비디아는 쳤는데 물론 뭐 테슬라는 지금 반독점 할 만한 네.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테슬라는 안 건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희망 고문 시키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예. 그러니까 막 화끈하게 그냥 너 싫어 헤어져 안 하고 자꾸 여진을 두는 어장관리죠. 여지 두는 거죠. 사랑은 하지 결혼은 좀 생각해보자. 예, 약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이 머스크를 통해서 트럼프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니까. 그래서 쟤는 건드리지 말자. 일단은 놔두자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머스크 생각은 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뭔가를 해줄 생각은 없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날 예. 건드리면은 저래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큰 시장이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가부를 따지자면 중국이 갑이에요? 테슬라가 갑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뭐 둘이 그러니까 동등해요? 뭐 동등이라기보다 머스크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머스크는 중국 시장을 포기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의 중국 내 성장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중국 자국 기업들, 그거를 머스크가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죠. 예,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테슬라를 그때 샀다고 했잖아요. 원래 안 하다가. 근데 전기차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미 깔려 있는 거에 대한 FSD,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뭐 구독 경제를 생각하는 것 같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렇게 파는 거 생각 많이 안 팔아도 되고 그냥 규제만 완화해줘. 예, 그것만 내가 안 두드려 맞으면 우리는 중국에서 충분히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게 굳이 거슬리는 말을 머스크 입장에서 할 필요도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애매하잖아요. 쟤까지 그냥 날려버리면 아예 미국이랑 척지니까 뭔가 이게 다리가 걸쳐놓는 교모한 그 흐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그다음에 머스크가 이렇게 세 명이서 삼자회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진 않아요?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당연히 뒤에 빠지겠죠. 네. 대통령이 두 명이 네. 있는데 트럼프도 그건 안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 안에서의 자기의 정치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똑똑하다. 근데 그거는 아까 왜냐면 자꾸만 머스크를 여기에 개입을 시켜버리면 중국과 미국이 그래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좋아하니까 중국을 안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머스크 있는 그거는 저는 상관없이 트럼프는 그냥 중국을 친다. 머스크는 그것도 알고 있다. 근데 머스크는 그 안에서 그래서 자기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근데 머스크의 생각도 지금 현재의 친중 정부 주변에 있던 친중 정부는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변국들은 좀 이렇게 이렇게 손 봐준다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별로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고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안에 뭐 결론이 내려질 문제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유예가 됐는데 또 그 유예 이후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또 문 대표님은 어떤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아니 트럼프가 중국을 죽이려 한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 썸네일 미리부터 생각나네요. 그럼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